오케이. 그러면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확인하겠습니다.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면 엄지척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도 한 잔 따라 놓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 이제 벌써 그 7번째 시간 중에서 5번째 이제 시간이죠. 우리 이제 오늘 3시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상의 드린 대로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이제 오전에 이제 3시간 하고 오후에 이제 그 전반 후반 이제 나눠 가지고 살펴보는데, 그 오후에 이제 전반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3시 10 분부터 3시 30 분까지는 20 분간의 빅 브레이크를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번 시간은 40 분간 진행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 점들 시간 계획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시각화 까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34 페이지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요 7번 입력을 이제 반영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린스페이스를 사용했군요. 제가 이제 그 외워서 하다 보니까 요 린스페이스 이제 -10부터 10까지 100 인데 비슷합니다. 근데 어 A 레인지와 린 스페이스가 이제 비슷한 기능이 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X를 A 레인지로 이제 만들었을 때 그 확인을 이제 해 보시면, 요거는 고대로 놔두고 요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제 쉐입이 이제 100 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제 100 개씩 만든 거는 인제 그 차이가 없는데, 그 어레인지랑 그 린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뉘앙스가 이제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다 인제 소개를 해 드리지는 않고요. 그 맥락에 따라서 좀 이제 상의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숫자 범위를 생성하는 부분이 인제 두 가지 이제 뉘앙스가 있다. 요런 점들 인제 확인드리면서 같이 인제 보겠습니다. 앤디 어레이를 생성할 때 범위를 지정하거나 원소의 개수를 지정해서 생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빌트인 함수 range를 사용해서 범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numpy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레이와 range를 합쳐서 어레인지라고 부릅니다. 파이썬 빌트인 함수 range와 사용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파이썬 빌트인 함수는 정수 간격만 설정할 수 있지만 numpy arrange는 부동소점 간격으로 숫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속된 범위의 여러 숫자를 자동으로 생성할 때 편리합니다. 숫자 범위를 생성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간격을 지정하는 대신 개수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np_linspace 함수는 범위의 시작과 끝을 지정하고 총 개수를 설정하면 균일한 간격으로 정해진 개수만큼의 숫자를 생성합니다. 간격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할 때는 arrange, 개수가 중요할 때는 linspace를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 어레인지를 이제 사용하시고자 뭐 하는 경우가 있고, 간격을 내가 딱 명시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0.1 간격으로 딱 해 줘, 이런 경우가 있고, 모르겠고 그냥 인제 나는 일단 시작하고 끝을 지정할게. 그리고 총 개수가 몇 개여야 되는지 너한테 알려줄게. 그 간격은 네가 알아서 자동으로 균일하게 계산해서 알았지? 이렇게 나누기 해 가지고 알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제 친숙하게 이제 외워서 하다 보니까 인제 어레인지를 이제 썼는데, 이걸 이제 교재 인제 스타일로 하면 이제 X하고 인제 numPy하고 linspace 인제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제 그 교재에서는 이제 -10 부터 인제 10 까지 했고, 총 개수를 이제 100 개로 이제 설정을 했잖아요. 뭐 비슷하죠. 그죠? 이제
5부터 5까지랑은 이제 물론 이제 다르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인제 엑셀 쉐입을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 인제 100 개를 지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인제 요 100 개가 요렇게 인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요 프린트를 이제 해 보시면 요 차이점을 이제 느낄 수 있죠. 여기서 인제 -10 부터 인제 10 까지 이제 되는데 여기서 인제 -98 정도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98 이고 얘는 인제 96 정도라고 이제 봐야 되고 96, 98에 인제 가까운 뭐 이런 것이고 그쵸? 그래서 인제 0. 이게 이제 10이 이제 진짜 인제 10 인가 이런 거는 인제 그 0.2 간격씩이라면 요게 10이 되는 게 맞는데 정확하게는 아니거든요. 근데 인제 이게 표현되다 보니까는 정확하게는 10은 아닌데 뭐 이게 일단 표현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넘파이의 기능들은 우리의 맥락에서 만약에 처음 소개되는 기능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이제 언급은 드리고 아니면 이제 사전식으로 이제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교재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일단 요렇게 인제 한번 해 봤고요.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이 해서 여기 살펴봤습니다. 그냥 뭐 그 정도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인제 아시면 이제 충분하실 것 같고 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기계학습에 참고되죠. 참고가 되고 통찰을 얻는 데 이제 도움이 되고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는데 그래프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가끔씩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요렇게 인제 봤습니다. 교재와 인제 한 가지 차이점은 인제 교재에서는 이제 PLT 쇼를 안 했어요. 우리도 인제 안 하도록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면 뭐 됩니다.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간 요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X를 원래는 이제 프린트 X를 요렇게 인제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많으니까는 이제 처음 한 10개 정도만 출력되게 5 개만 할까요? 요런 식으로 할게요. 요렇게 인제 해야 되는데 프린트문이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냥 요런 식으로 해도 대강 인제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 PLT 플롯은 그 리턴을 하는 것이 요 지금 현재 이 객체예요. 이 메모리 인제 주소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PLT 플롯은 그래프 객체를 반환한다. 그리고 또 지금의 경우에는 그 그래프가 한 개 이상의 그런 이제 객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제 리스트 형식으로 반환을 하긴 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래프 객체를 이제 반환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 객체가 생성되는 것과 출력이 되는 건 이제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인제 그래프 객체 자체가 생성이 되고 실제로 출력을 하는 것은 이제 프린트문에 대응을 하는 것이 이제 show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에요. 그래서 생성된 그래프 객체를 출력을 잘 부탁해 이런 거죠. 그래서 잘했죠. 그런데 그 아까 인제 프린트문도 마찬가지로 그 경우에 따라서는 프린트문을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종종 이제 우리도 생략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look and feel이 다르지만 그냥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같은 이유로 이 PLT 쇼를 안 해도 이 그래프 객체를 주피터 노트북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요 PLT 플랫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그래프가 종종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이제 교재랑 살짝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들 염두에 두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다음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4, 35 페이지의 이제 맥락인데요. 요 1.4.5 절을 이제 펜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논의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그냥 임의적인 데이터를 그 직접 입력해서 하는데 뭐 이게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그
본론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이게 도대체 이제 왜 쓰여야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에는 그냥 실제 기계학습 자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8, 39 페이지의 맥락으로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0 페이지에 기계학습에서 사용되는 요 데이터 적재 라고 하는 부분을 참조하면서 어 해당 내용으로 같이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맥락은 드디어 기계학습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뭔 얘기한 거야? 그전에는 이제 헛툴 헛둘 준비 운동한 거죠. 그죠? 뭐 안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여행을 뭐 패키지 여행 뭐 가고 싶어. 오 왔어. 근데 공항에서 이렇게 뭐 해야 되고 "여권 들고 오셨나요?" 이게 다 확인해야 되고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가야 되고 도착했어. 바로 이제 보고 싶은데 가이드가 이제 버스에 태워서 인제 호텔로 이제 가는 길에 저기 쇼핑 한번 넣어 주고 뭐 이렇게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절차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제 기계학습이고요. 그러면 이제 40 페이지의 1.7.1 절의 데이터 적재의 11번 입력을 참고해서 네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녹화본도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교재의 대강의 부분들을 이제 잠시간 이제 출력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공개된 형태의 채널에서 녹화본까지 제공하다 보니까 이게 저작권의 문제를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략적으로만 이렇게 표시를 드리고 이제 40 페이지와 41 페이지의 맥락이다. 완전한 거는 이제 실제로 보유하신 이제 책을 통해서 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고 그러면 이제 40 페이지 11번 입력을 다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클론 아까 인제 임포트가 잘 되니까 요런 식으로 하고요. 데이터 셋인데 요게 인제 예시 데이터 셋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계 학습 교육의 편의를 위해서 예 학습이 인제 단어가 좀 겹치니까 우리가 인제 공부의 편의를 위해서 요 사이클론에서 인제 대표적인 예시 데이터 셋들을 준비를 해 줬고 편리하게 이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제 로드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요 로드로 이제 시작하는 거 이제 탭 로드 정도 하신 다음에 탭 키를 입력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교재 11번 입력에서는 뭘 고르고 있나요?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것처럼 이 로드 아이리스를 이렇게 고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로드 아이리스를 다음과 같이 인제 호출을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재랑 일치시켜 볼게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이고 인제 로드 아이리스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너는 누구니?"를 제일 먼저 물어봐야 돼요. 뭐 이렇게 그 변수에 뭔가 객체가 이제 할당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파이썬은 이 변수 자체의 자료형을 지정하지는 않죠. 왜냐면 인제 어떤 임의의 x라는 변수는 궁극적으로는 그냥 참조일 뿐이니까 어떤 임의의 객체에 인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실제 내용을 알려면은 이 객체를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변수가 아니고. 이 변수는 그냥 이 객체를 호출하기 위한 참조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요 x라고 하는 변수가 어떤 객체에 현재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정보가 인제 가장 인제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이제 확인하시는 이제 용이한 방법이 타입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타입을 이제 수행했을 때 요 번치 라고 하는 자료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요 자료형 자체는 그냥 요건데 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네임스페이스라고 부르죠. 왜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인제 제 이름 뭐 "성주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우리 집에서는 성주가 저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집에서도 또 성주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우리 회사에도 성주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저기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어디에 그 몇 동 몇 호에 사는 성주야 이렇게 하면은 명시 딱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네임스페이스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인제 요 앞에 있는 건 이제 네임스페이스인데 이게 뭐 겹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우리 현재 맥락에서는 요것만 인제 불러도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성주를 말할 때 주민등록번호 몇 번이고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뭐 어찌 몇 동 몇 호에 뭐 누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이 타입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 번치가 뭐여? 그래서 40 페이지 11번 입력 아래쪽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인제 그 교재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밑줄 긋어서 막 이렇게 읽어 드리면 그 보기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어디 말하는지 이제 명확하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일이 저렇게 그 동영상에 다 기록이 돼 갖고 공유가 되면 저작권 문제가 좀 있으니깐요. 그래서 대강 어디 말한다 이 정도로만 이제 말씀드릴 때 그 책을 화면에서 참조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구두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11번 입력 아래쪽을 같이 읽어 보시면 요 객체는 파이썬의 딕셔너리와 유사하다는 취지의 서술이 인제 있어요. 요 딕셔너리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사전이죠. 요 파이썬의 자료 구조 사전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요건 이제 파이썬의 이제 기본 문법이니까 요런 형식이 하나의 인제 항목을 이제 구성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인제 0개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인제 키 또는 인제 색인이다. 고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번치라고 하는 것이 인제 사전하고 유사하다면 사용하는 것과 인제 쓰임새 자체도 사전은 이제 중요하는데 다만 인제 이거를 사전이 이미 있는데 이걸 번치로 만든 거 보면 뭔가 인제 플러스 알파를 이제 하려고 그런 거겠죠. 그죠? 뭐 이게 똑같으면 뭐 굳이 뭐하러 만들겠어요. 꽤 먼저 첫 번째로는 40 페이지 교재 12번 입력을 보시면 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에서 요 키즈 이런 식으로 접근을 이제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교재에서는 이제 교재니까 이렇게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는 이제 프린트문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 줬잖아요. 뭐 무슨 뭐의 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이익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리스 데이터셋의 이제 키즈를 프린트문 없이 제시하는 게 오히려 더 편리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인제 여기서 인제 보시면 요 데이터와 그리고 타겟 프레임 뭐 타겟 네임즈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요런 키를 통해서 인제 해당 값에 인제 접근을 인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교재랑 친해지기 위해서 일단 교재 순서대로 인제 한번 쭉 인제 봐 볼까요? 그러면 인제 방금 전에 지금 제 화면에 51번 입력인데 요 숫자는 뭐 이게 일치시키지 않으면 내가 뭔가 집중을 잘 못한 것인가?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인제 요걸 실행을 해 볼게요. 여기 실행 버튼이 있어요. 실행을 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번호가 올라가요. 그냥 실행할 때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기 번호표를 혼자서 막 뽑아. 민폐지. 그죠? 근데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요 번호는 위치가 아닙니다. 임의의 시점에서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행의 순서이기 때문에 요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랑 내용이 인제 상이하거나 이러신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40 페이지의 12번 입력에 대응하는 부분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13번 입력 보겠습니다. 요렇게 그 순차적으로 교재를 참조하는 거는 이제 곧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음. 교재의 커리큘럼이 훌륭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내용이 인제 어떤 경우에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좀 있고 물론 그 이제 제가 이제 채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인제 코드의 스타일이 쪼끔 마음에 안 들거나 인제 우리 이제 한국말을 쓰는 인제 우리 입장에서는 '가독성이 쪼끔 별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제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에는 그 교재 내용에 대응은 하지만 코드는 인제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코드를 이제 쭉 이제 얼음에 박 밀듯이 인제 같이 써 보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를 오해하실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하는 스타일을 보니까는 그냥 요 얼음에 박 밀듯이 인제 페이지별로 이렇게 쫙 인제 교재 코드를 입력하면서 뭐 해설을 해 주려고 하는가 보지? 아니에요. 코드는 상당히 이제 상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일단 근데 지금은 쪼끔 적응해야 돼서 같이 인제 볼게요. 40 페이지 13번 입력이죠. 그래서 인제 요 아이리스 데이터셋 중에서 지금 보시면 요 DSCR 요건 인제 description의 인제 약자로 이제 보이죠. 요거는 인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제 리드미 같은 인제 문서예요. "읽어 줘." 안 읽죠. 그래서 인제 요 리드미 같은 문서를 일단 처음 봤으니까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이제 보는데 이런 식으로 인제 문서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프린트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요런 인제 줄바꿈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객체 출력에서는 반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하시면 되고 요런 식으로 하면은 인제 줄바꿈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문서 스타일로 이제 나옵니다. 웃자고 저자고겠죠. 그죠? 웃자고 저자고 인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서가 인제 별로 인제 길진 않아요. 길진 않고 웃자고 저쩌고 있고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참조하기 위해서 일단 출력은 해 놓고 지금은 그냥 모르겠다 접어 두겠습니다. 여기서 인제 제가 하는 거 보시면 뭐 굳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접었다가 펼쳤다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우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인제 '필요한 때 보겠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접어 두고요. 그러면 41 페이지로 이제 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14번 입력에서 target names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는 이제 속성을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 보죠. 예. 그래서 인제 target names 이 다행스럽게도 요거를 입력하는 게 상당히 번잡스러운데 그 주피터의 기능이에요. 이게 탭키를 입력하시면 요 키들도 자동 완성이 가능합니다. 고맙죠. 그죠? 그래서 인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많이 고마운데요. 그래서 인제 target names 요렇게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의미가 없죠. 네 일단 요런 값들이 이제 나왔다. 그런 점을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15번 입력을 이제 반영해 보면 얼음에 박 밀듯이 이제 피처 네임즈 자동 완성이 고맙죠. 요거를 이제 하는 참 이거를 말씀드릴 때마다 좀 곤란한 점이 있어요. 참 이게 요거는 인제 꽃잎 정도로 이제 번역을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꽃받침 정도로 번역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 꽃받침의 발음이 그죠? 그 한국말로는 참 발음이 좀 애매해. 그죠? 마음속으로만 읽으시고 그 옆에 있는 분 깜짝 놀랍니다. 그죠? 이거 광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왜 욕을 하지?" 뭐 이렇게 어 깜짝 놀라니까 마음속으로 읽으세요. 그죠? 그 꽃받침의 높이와 너비.
꽃잎의 높이와 너비. 이게 원래는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아름다운 얘기인데 이게 발음이 좀 그 한국말로는 애매해. 그죠? 그 요 발음 외국 발음이 인제 한국말로 애매한 것과 관련해서 이건 실제 사례. 이제 우리 부인이 이제 독일에서 이제 그 공부했는데 막 우리 아들한테 재밌는 얘기 해 주느라고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독일에서 유학하는데 그 독일인 친구가 이름이 우리말 발음에는 똥꼬에 가까운 그런 발음을 가진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 갖고 한국 사람들은 그 친구 이름을 부를 때 굉장히 좀 민망하고 이제 우참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다고 합니다. "야 똥꼬야." 약간 이런 식으로요. 그 사람은 그게 왜 웃긴지 모르겠지. 그죠? 반대도 있겠죠. 우리나라 발음이 인제 그 나라에서 이제 황당하거나 인제 뭐 웃긴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이제 그렇고 저 이제 해탈까지는 괜찮은데 그죠? 그죠? 살짝 애매해. 살짝 애매해. 그 얘기한 거 아닌데.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딥러닝에서도 이런 경우 있거든요. 데이터셋 중에서 데이터를 만든 기관의 명칭이거든요. 기관명이에요, 이거 기관명. 기관의 명인데 이게 뭐 캐나다 인스티튜트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예요. 캐나다 쪽에서 토론토 대학 쪽에 딥러닝의 이제 대가분들이 또 이제 계셨기 때문에 또 캐나다가 이제 딥러닝의 이제 선두주자 중에 이제 하나인데 우리나라 발음으로 이게 하면은 이게 그죠? 삐리리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인제 실제로 그분들은 우리한테 삐리리한 그런 발음으로 읽어요. 그죠?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 듣고 있으면. '아니 왜 갑자기 저 외국분이 욕을 하시지? 딥러닝 하시는 점잖은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한국 드라마에서 이제 배우셨나?'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제 요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발음을 이렇게 정하기로 했어요. 사이파. 그죠? 다른 거 말고 어 그 실제로 이렇게 안 읽으시는데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I를 그죠? 좀 강조할 거 사이파 이렇게 읽자고 구체적으로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네. 우리 기계학습 쪽에서는 이제 붓꽃이 좀 이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게 보면 대강 요 타겟 네임이랑 요 피처 네임을 보니까 이게 인제 뭐에 대한 데이터셋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제 감이 좀 오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 일단은 41 페이지 하단에 16번 입력하고 인제 17번 입력까지 이제 다 반영을 하면서 볼게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에서 이제 데이터 하면 결국은 인제 사실은 인제 데이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 데이터를 이제 보니까 이게 많아. 그죠? 그래서 인제 한 번에 출력하니까 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5 개만 이제 출력하도록 좀 이제 수정할게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화면 전환이 인제 심하니깐요. 그리고 인제 요 데이터가 뭐 1 0 0만 개나 뭐 10만 개 10만 개, 1 0 0만 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출력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당연하게도. 따라서 인제 데이터가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처음 5 개라든지 아니면 뭐 무작위로 5 개만 이제 출력을 해 보신다든지 요런 식이 이제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 데이터를 보니까 5.1, 3.5, 1.4, 0.1 래요. 그러면 인제 요 지금 화면에 표시된 3 가지 정보를 이제 가지고서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네 우리가 같이 이해를 좀 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인제 기계학습을 이미 경험하시고 오신 분들은 인제 붓꽃 데이터 아이 지겨워. 붓꽃 또 붓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맞아요. 맞고 그러면 맨날 매주 하는 저는 어떻겠어요. 그죠? 매주는 아니다. 기계학습이랑 이제 4 개씩이니까 거의 뭐 한 달에 거의 뭐 4개 그냥 계속 이제 뺑뺑이 도는데 이제 기계학습은 이제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 한 번에서 이제 많으면 2번 정도죠.
그러면 이제 매번 이제 다시 이제 리셋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저는 어떻겠어요. 그죠? 붓고 데이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이니까 소개는 이제 드려야 되겠죠. 준비된 내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은 특정한 유형을 대표하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꽃의 품종을 기록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습은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꽃의 품종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여러 표본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여러 꽃들이 그러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에서는 표본을 잘 수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표본들은 특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떤 품종의 특징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충분한 특징을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각 표본마다 꽃잎과 꽃받침의 너비와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종종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꽃의 품종과 관련해서는 해당 품종을 잘 아는 생물학자가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특징이 적절하게 수집되었는지 판단하는 문제는 자명하지 않습니다. 여러 기계학습의 기법을 통해 적절한 특징을 선별하거나 또는 표현된 특징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경험을 통해 특징을 선별하고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수치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요 아이리스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는 이제 붓꽃이래요. 요 뭐 아이리스가 이제 홍채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 아이리스 플라워 이렇게 명시를 하면 이제 붓꽃입니다. 예. 요 그림은 좀 공감이 덜 되실 것 같은데 그 교재에 보시면 이 꽃이 잠깐은 참조해야 되겠지. 이 교재에 보시면 요 꽃이 요렇게 이제 늘어져 있어 가지고 요렇게 이제 늘어져 있어서 그래서 인제 붓꽃 모양이다. 이렇게 인제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인제 요 붓꽃인데 그것의 인제 꽃받침과 꽃잎의 높이와 너비를 측정해서 다음과 같이 인제 수치로 표현을 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우리는 인제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인제 하나의 인제 표본이죠. 샘플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샘플의 우리말 표현이 표본이죠. 그럼 이제 표본 또는 그냥 영어로 음차해서 샘플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인제 그 사람마다 뭐 달라요. 뭐 교재를 보시면 이게 뭐 관측치 요렇게 인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observation. 그거는 그 말이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다고 인제 생각 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표본은 요거예요. 표본은 인제 이 붓꽃 자체가 이제 표본이고 이 표본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면 이 표현은 이제 기록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가 그 표현을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이런 거잖아요. 그 가족이랑 이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데 이거 그 즐거운 한때를 이제 영원히 이제 남겨두고 싶죠. 그죠? 뭐 그 애기 막 어리고 이러면 와 진짜 이 아름다운 순간을 정말 이제 영원히 이제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나의 어떤 그 감정과 기억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옛날 같으면 일기를 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요새는 일기?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요새는 그냥 사진을 찍죠. 그죠? 사진을 찍는데 근데 사진이 완벽하냐 하면 그렇지 않죠. 사진을 보고서 이제 그날의 기억과 감정이 떠오르긴 하는데 완전하게 그게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비디오를 찍을 수도 있죠. 근데 비디오를 찍는다고 해서 완벽하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아쉬우니까는 막
이 막 한 바퀴 돌면서 막 그 파노라마로 막 찍고 막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해도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날에 이제 같이 뛰어놀면서 막 땀 흘리는 것과 뭐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 것과 인제 아기를 안았을 때 그 뭐 따뜻한 느낌이라든지 막 그런 감정들 자체가 비디오에 이제 다 담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의 한 단면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록이든지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근데 그런 불완전한 이제 기록이기 때문에 이 표본에 대한 이제 관측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적절할 수도 있는데 역시 표본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 붓꽃을 뭐 세상에 있는 붓꽃을 모두 다 우리가 이제 수집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 두 가지 용어를 굳이 구분을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이제 적당히 인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이니까는 이렇게 좀 막 미주알 고주알 이제 따져 가지고 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인제 우리가 어떤 기록을 할 때는 아까 그 뭐 사진을 찍을 것인가 일기를 쓸 것인가 비디오를 이제 뭐 인제 촬영할 것인가 그런 이제 표현의 방법론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걸 인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모형을 형성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의 방법을 이제 수치형으로 이제 기록을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로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인제 지금의 경우에는 그 이 각각의 표본들을 꽃받침의 높이와 너비와 꽃잎의 높이와 노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인제 4 개의 수치적 표현, 즉 수치로 이제 표현한 것을 인제 텐서 표현이라고 볼게요. 그런 어떤 텐서 표현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인제 어떤 의미의 붓꽃 표본이 1 차원 텐서 즉 벡터로 표현이 됐다. 그죠? 그래서 요 1 차원 텐서라고 하는 말이 기니까 요거를 벡터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즉 어떤 표본이 벡터로 표현됐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요런 상황입니다. 왜? 어떤 형태로든지 인제 기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인제 그렇고요. 야 그러면 이거는 좀 임의적이지 않아? 인위적이죠. 그 사진을 그냥 찍어. 그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냐? 적어도 붓꽃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고 좋은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어떠세요? 이 붓꽃의 원래 형상은 3 차원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 뒷면은 안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 붓꽃이 향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꽃들이 뭐 오전에 인제 꽃이 피기 전에 찍었냐 뭐 그 꽃이 뭐 만약에 이제 그 햇빛의 상태에 따라서 이 꽃잎의 상태가 이제 다르다든지 하면 이게 오므라들고 펼쳐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그것이 인제 '가장 좋은 표현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또 그렇지 않죠. 언제나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다 상세한 표현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하는 건 힘들어요. 완벽은 언제나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뭐 그냥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렇진 않아요. 이제 보다 인제 좋은 형태의 기록을 언제나 고민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것도 인제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애기랑 인제 같이 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록 이 순간을 완벽하게 남기고 싶어 해서 막 "가만히 있어 봐." 하고 막 3 차원으로 막 그 막 3D 스캔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록은 좀 더 완벽해질 수 있는데 같이 노는 추억은 포기해야 되겠죠.
찍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아빠가 될 것인가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아빠가 되는 게 좋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데이터들도 이제 어떤 특정한 형태를 이제 결정을 적당히 충분하게 이제 해야 돼요. 그게 적당히 충분한지는 사실 이제 나중에 평가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이제 결정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전문가가 이 정도면 어떤 특정한 작업에 대해서 적당히 충분해. 라고 자신의 이제 견해를 반영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럼 뭐에 적당히 충분하냐가 이제 관건인데 경우에 따라 다르죠.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그 요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라고 하는 것이 그 해당 꽃의 품종으로 보여요. 그래서 품종이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관측을 수행하면 적당히 충분하다라고 전문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케이. 우리는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미리 상의 드린 대로 빅브레이크 가진 이후에 3시 30분에 다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브레이크.